강릉의 죽도시장은 아침 햇살보다 먼저 깨어난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스며든 골목 사이로 생선의 비린내와 뜨거운 육수가 뒤섞여 퍼지고 손님들의 발걸음은 늘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진다. 이곳은 도시의 중심도, 뉴스에 나오는 대형마트도 아니지만 삶의 냄새가 가장 진하게 배어있는 곳이었다. 백준호는 이곳에서 20년 넘게 생선을 팔아왔다. 낡은 앞치마, 거칠어진 손등, 그리고 새벽 2시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 그의 삶은 물고기와 바다 냄새, 그리고 안에 김미숙의 반복되는 잔소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신, 손 좀 씻고 들어와. 집안이 온통 비린내야. 알았어. 방금 씻었는데도 또 그러네. 미숙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성실했고, 가정을 지켰고, 남편을 믿었다. 하지만 세월은 그녀를 딱딱하게 만들었고, 사랑은 점점 의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눈빛을 주고받는 일도, 가볍게 등을 쓰다듬는 일도 없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오래된 생선처럼 바짝 말라버린 듯했다. 시장 반대편, 꽃집을 운영하는 윤하은은 백준호와 몇 번 인사를 나눈 적 있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꽃 예쁘네요. 그 정도였다. 하은은 남편 최민규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남편은 공사 현장을 따라 전국을 떠돌았다. 1년에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하은은 늘 조용했다. 고요한 아침에 꽃을 정리하고 국화에 물을 주며 속삭이듯 말을 걸었다. 오늘은 조금 더 오래 피어 있어줘. 사람들은 그녀를 고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외로웠다.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거실, 식지 않은 밥상, 그리고 매일 밤 혼자 마시는 허브차. 하은의 일상은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공허함이었다. 어느 가을 아침, 죽도시장은 유난히 조용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손님도 드물고 상인들의 목소리도 줄어든 듯했다. 준호는 아내가 친정에 간 틈을 타 시장 입구의 작은 꽃집 앞에 멈춰섰다. 국화, 얼마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흰 국화는 3,000원, 노란 국화는 5,000원이에요. 하은은 살짝 웃으며 설명했다. 그 웃음은 이상하게도 준호의 가슴 속에 무언가를 흔들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낯설고도 따뜻할까? 노란 국화 주세요. 집에 놓으면 비린내를 좀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비린내를 국화로요? 시도는 좋네요. 하은은 웃으며 꽃을 포장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사람으로 마주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아침 꽃집 앞에 들렀다. 때로는 백합, 때로는 프리지어, 때로는 그냥 안부 인사만 하고 지나치기도 했다.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백 사장 요즘 왜 자꾸 꽃집에 들러? 결혼한 사람이 꽃을 왜 그렇게 자주 사? 그러나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삶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집으로 돌아와도 노란 국화 한 송이가 식탁 위에서 환하게 피어 있었다. 하은 역시 조금씩 변해갔다. 고요했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꽃을 만지는 손끝에는 생기가 돌았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 입가에 미소가 맴돌았다. 어느 날 가을비가 내리던 저녁, 하은은 휴대폰을 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다. 가게 전등이 나갔어요. 혹시 근처면 잠깐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무거운 우비를 벗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도구함을 들고 꽃집으로 향했다. 전등이 이쪽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바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명이 다시 켜지고 가게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하은은 조용히 물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요. 라면이라도 괜찮다면 함께 드시고 가실래요? 그들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은은 잠들기 전 노란 국화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꽃은 피고 지는 게 자연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네요. 준호 역시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의 잔소리가 아닌 한 여인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잠에 들었다. 그들은 아직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준호는 꽃집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하은도 더 이상 그를 낯선 손님처럼 대하지 않았다. 시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그들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마주쳤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하루를 묻고 있었다. 오늘은 어떤 꽃이 좋아 보이세요? 글쎄요. 그냥 가장 오래 피어 있을 것 같은 걸로요. 하은은 미소 지으며 흰색 프리지어를 집었다. 이건 오래가요. 그리고 향기도 조용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녀가 건네준 꽃을 받아든 순간 준호는 이상하게도 손끝이 따뜻해졌다. 그날 집에 돌아와 꽃을 작은 유리병에 꽂아두고 그는 한참을 바라보았다. 고요한 저녁, 생선 비린내 대신 프리지어의 향기가 집안을 맴돌았다. 미숙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늘 하던 대로 텔레비전을 보며 간을 더하라느니 쌀이 떨어졌다느니 불평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빛이 달라진 걸 보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그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하은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민규는 연락이 뜸했고 전화통화도 대부분 업무적인 이야기뿐이었다. 다음 주에 제주도로 출장이 잡혔어. 식사는 잘 챙기고 있어? 바빠서 대충. 너는?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고 그들은 점점 서로의 일상이 아닌 일부분이 되어갔다. 남편이 없는 것이 익숙해진 하은은 이제 외로움을 당연한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시장에 갑작스런 정전이 있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어둠이 가게를 덮쳤을 때 하은은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꽃집 전기가 나갔는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문자를 보낸 후 그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그 속에는 어쩌면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조금 후 준호는 도구함을 들고 도착했다. 정전이라고 해서 혹시 다친 데는 없어요? 아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차단기를 확인하고 금방 문제를 해결했다. 가게 안이 다시 불을 밝히자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라면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따끈하게 끓여놨어요.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김이 나는다면 그릇 사이로 조용한 숨소리만이 오갔다. 그러다 문득 하은이 말했다. 저 가끔 꽃을 팔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꽃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향기만 맡으려고 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매일 오는 게 습관이 되어서 사죠. 준호는 말없이 웃었다. 전 세 번째인가 보네요. 아니요. 저는 두 번째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하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깊은 웅덩이처럼 고요하고도 진심이었다.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죽도시장의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오래도록 서 있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기분이었다. 다음 날부터 꽃집 앞에 놓인 꽃은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되었다. 하은은 매일 아침 꽃을 정리하면서 작은 메모를 곁들였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꽃은 물을 자주 주면 더 오래가요. 가끔은 향기가 더 말을 해요. 준호는 메모를 모아두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안,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공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종이 조각들. 그는 그것들을 꺼내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장은 좁았고 사람들의 눈은 빠르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요즘 백 사장님, 꽃집 하은 씨랑 좀 가까워 보이지 않아요? 글쎄, 부인이 친정 간 사이에 매일 꽃집에 들른다잖아요. 둘 다 유부남 유부녀인데 좀 아니지 않나?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시선은 예리해졌다. 하은은 그런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준호 역시 조심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아내 미숙이 돌아오면 이 모든 감정이 정리될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어느 흐린 아침, 하은은 처음으로 꽃을 고르지 않은 준호에게 물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시려던 건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모든 답을 주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꽃집 안에는 국화향보다 진한 무언가가 가득했다. 늦가을이 깊어갈수록 죽도시장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낙엽이 바닥에 쌓이고 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소문은 이미 시장 안을 뒤덮고 있었다. 백 사장, 꽃집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아내가 없을 때만 들락거린다더니 역시 하은 씨도 참 조용하고 얌전하더니 뒤로는 몰랐네. 말은 대놓고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준호는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한 존재가 되어갔다. 누군가는 인사를 피했고 누군가는 그의 물건을 사지 않았다. 그날도 준호는 꽃집 앞에 멈춰섰다. 하은은 고개를 들지 않고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 밑엔 피곤한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오늘은 그냥 안 오는 게 나았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들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조용히 살아도 혼자 있어도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낯선 기운을 느꼈다. 아내 미숙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와 있었다. 당신 어디 갔었어? 시장에. 그냥 일 마무리하고 조금 늦었어. 미숙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노란 국화였다. 이 꽃. 당신 셔츠에서 냄새가 나더라. 처음엔 시장 냄새겠거니 했는데 아무리 빨아도 향이 안 빠져.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있었다. 말해봐. 당신 지금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했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우리 그냥 말이 잘 통하는 사이야. 처음엔 꽃을 사러 갔고 그 다음엔 그냥 편해서.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랑은 대화가 안 됐겠지. 난 맨날 불평이나 하고 당신은 말도 없이 참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몇 년이더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나 서울 갈 거야. 아들 집에 좀 있으려고.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 이제 당신 인생 살아. 나는 내가 다시 혼자 살아보는 게 어떤지 생각해 볼게. 다음 날 미숙은 말없이 집을 떠났다. 준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한편 하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딸 예진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방학이라기보다 어머니의 변화가 마음에 걸려 잠시 들른 것이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분위기가 좀 이상해. 하은은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예진은 눈치가 빨랐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사진을 발견했다.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사진 속의 엄마는 예진이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 누구야? 외진아. 그건 그냥 아는 분이야. 그냥 아는 사람을 이렇게 웃으면서 찍어? 엄마, 이건.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냥, 잠깐, 외로워서 그랬어. 예진은 화를 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엄마가 외로운 줄 몰랐어. 아빠가 늘 바쁘니까 우리 집이 그저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녀는 방을 나갔고 하은은 혼자 남았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참았다. 지금 울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며칠 후 죽도시장에서 작은 사건이 터졌다. 미숙이 다시 시장에 나타난 것이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과 함께 하은의 꽃집 앞으로 왔다. 윤하은 씨. 미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장 전체가 멈춘 듯했다. 꽃은 여전히 예쁘네요. 그런데 그 향기가 남의 집까지 들어온다는 건 좀 문제 아닌가요?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고 등 뒤로 땀이 흘렀다. 우리 준호 씨가 그렇게 꽃을 좋아했는지 몰랐어요. 그동안 생선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꽃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말은 공손했지만 내용은 명백한 비난이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그때 준호가 나타났다. 모든 상황을 이해한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고 제가 감정을 넘겼습니다. 하은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인들 뭐가 중요해요. 이미 사람들은 판단을 끝냈는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쪽은 여전히 꽃을 팔겠지만 그 꽃의 향기가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시장 전체는 조용했다. 하은은 꽃다발을 쥔 손에 힘이 빠졌고 바닥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죽도시장의 하루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윤하은은 더 이상 꽃을 팔지 않았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가의 화분들은 물이 마른 채 방치되어 있었다. 하은은 그날 이후 한 발자국도 가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듣지 않으려 애썼다. 꽃 향기는 사라졌고 대신 집안에는 정적이 가득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준호의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잘못했어요. 괜찮다면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녀는 화면을 꺼버렸다. 자신이 모든 걸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도, 딸도, 시장 사람들의 신뢰도, 심지어 자신이 사랑했던 꽃들조차 이제는 외면하는 것 같았다. 거울 앞에 서보니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어느새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몰려왔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한편 백준호 역시 혼자 남겨졌다. 아내 미숙은 서울로 떠났고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가게는 계속 열었지만 손님은 줄어들었다.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인사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잘한 걸까? 그녀를 좋아했던 건 내 삶에서 처음으로 솔직해졌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몰랐다. 밤마다 그는 아내와 살던 집안을 서성거렸다. 미숙의 슬리퍼, 정리되지 않은 옷장, 그리고 식탁 위에 국화 한 송이. 그 꽃은 이미 시들었지만 그는 버리지 못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꽃집 앞에 섰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문틈에 작은 메모를 끼워 넣었다. 하은 씨, 잘 지내고 계세요? 꽃이 보고 싶어요. 당신의 목소리도요. 그리고 돌아섰다. 다음 날 하은은 그 메모를 발견했다. 읽고 또 읽었다. 하지만 쉽게 문을 열 수는 없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 예진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하은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예진은 아무 말 없이 엄마를 안았다. 미안해. 그땐 너무 당황해서 화만 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마도 사람인데 사랑받고 싶을 수 있잖아. 그 말에 하은은 그만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도 정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엄마도 외로웠어. 예진아.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하은은 다시 작은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꽃집 문을 열었다. 하루 종일 손님은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꽃들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고맙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다시 피는 꽃이 있다는 걸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긴 시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바닷가를 걷다가 문득 멈췄다. 파도 소리가 크게 울렸고 마음 한켠이 시렸다. 그는 지갑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미숙과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는 그 옆에서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사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책임과 피로, 무관심 속에서 감정은 메말랐다. 그는 사진을 접어넣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며칠 후 그는 작은 종이 한 장을 하은에게 건넸다. 이건 뭐예요? 강릉역. 내일 아침 6시. 만약 함께 떠나고 싶다면 거기서 봐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하은은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꽃들을 정리했다. 포장을 하고 물을 주고 작은 메모를 붙였다. 이 꽃은 조용하지만 마음을 오래 남깁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일 정말 갈 수 있을까? 강릉역의 새벽은 차가웠다. 기차가 도착하기 전 플랫폼은 고요했고 공기에는 짠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백준호는 작은 가방 하나를 옆에 두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 그리고 옷깃을 여미는 손길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자주 바라보지 않았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 이미 익숙한 감정이었고 결과보다 마음을 다잡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윤하은이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머플러를 감은 채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왔네요. 네, 오긴 했네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후회, 두려움, 설렘, 고마움, 그리고 사랑. 기차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다. 갈까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속초였다. 강릉보다 더 조용하고 낯선 바다 마을. 이곳엔 그들을 아는 사람도, 소문도, 기대도 없었다. 작은 월세집을 구했고 바다와 가까운 골목 안에 자리 잡았다. 준호는 다시 생선을 다루기 시작했다. 예전만큼 많은 손님은 없었지만 그에겐 충분했다.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걷고 가게를 열고 저녁이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하은은 마당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국화, 프리지어, 백합. 자신이 사랑했던 꽃들을 하나하나 심었다. 이번에는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피우는 꽃들이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갔다. 그들은 특별한 말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행복은 언제나 그대로 머무르지 않는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바다를 다녀온 후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럽네요. 잠깐 누우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하은은 급히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그를 업고 근처의 작은 보건소로 달려갔다. 등에 업힌 준호는 힘없이 말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조용히 하세요. 당신, 나한테 살아줘야 해요. 이 사람을 잃고 다시 돌아갈 곳 같은 건 없어요. 보건소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준호는 안정을 되찾았다.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하은은 며칠 동안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또 예전의 그 하은으로 돌아가야 해요. 조용하지만 텅 비어 있는 사람. 나는 이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준호는 짧은 꿈을 꾸었다. 어두운 집안, 식탁에 혼자 앉아있는 아내 미숙이 보였다. 그녀는 묵묵히 옷을 꿰매고 있었다. 오래된 셔츠, 찢어진 소매. 그녀는 말없이 바늘을 들고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그의 입술에서 조용히 말이 흘러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하은이 그의 뺨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이 누구에게 미안해하든 지금 나는 여기 있어요. 당신 옆에서 당신 손을 잡고 있어요. 며칠 후 그는 다시 회복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해질 무렵 석양이 물 위에 비쳤고 파도 소리는 잔잔했다. 하은은 말했다. 이 마을은 우리 이름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다 버리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원한 건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겨울, 하은의 정원에서는 국화가 다시 피어났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노랗고 하얀 꽃들이 고개를 들고 서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이 추운 계절에 얜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지?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겨울 국화는 추울수록 오래 피어요. 다른 꽃들은 사라져도 얘네는 남아요. 작은 집의 마당 한켠, 그들은 그들만의 계절을 피워가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비난받을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사이.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랑이었다.